금성 천조. 금성,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이 일어난 금강산 백두산 지역을 신시라고 하며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개경이 바로 전 세계의 정신이 있었던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소울인 서울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이러한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의 성인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금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에 있었던 개성의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습니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홀,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황도는 이곳이 사망이 계셨던 곳이며 국명 총막군이란 이곳 개경 송도를 촉으로 주작한 곳이었습니다. 원래의 촉은 화양인 관중지역을 촉이라고 합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활양된 홍콩인 향항이 바로 이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 개경에 있었던 항구였으며 복주, 영포, 진강이 모두 이곳 개경의 지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 아니 전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정신인 우리의 천조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동반견문록. 마르코 폴로가 기행한 동반견문록에서 천하의 중심 금성 천주의 존재를 살펴봅시다. 펠리오 집철 동반견문록 원 제목은 세계의 묘사 The Description of the World를 인용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원 제목이 세계의 묘사로 그 배경인 동방의 고려가 세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카이주 즉 개주 해주는 조그만 도시로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불교도이며 대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도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강수 강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대단히 많은 양의 곡식과 쌀이 매년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집된다. 그리고 이 도시로부터 그 양곡은 대간의 궁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깜발룩이라 불리는 타타르들의 대도시까지 운반되는데 수로를 통해서 배로 운반되지만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로 흐름의 경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과 호수를 통해서 운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이 역사 속 개경까지 수로가 있어 배가 드나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간 궁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시로부터 깜발룩으로 운반된 양곡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더군다나 내가 말하건대 대간은 이 도시로부터 깜발룩까지의 수로들을 만들고 잘 정비하여 유지하게 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쪽의 강으로부터 다른 강으로 그리고 한쪽의 호수로부터 다른 호수로 통하는 넓고도 깊은 거대한 운하를 만들었는데 물이 그 운하로 흐르게 해서 그 운하들은 거대한 강으로 보인다. 그래서 양곡을 실은 아주 큰 배들이 카이주로부터 키타이에 있는 깜발루까지 그 수로를 통해서 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바다를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연결된 강과 호수와 운하를 통해 만지와 사암푸로부터 깜발루까지 다닌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역시 육로를 통해서도 다닌다. 왜냐하면 그 수로 옆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뚝길에 훌륭하고 대단한 큰 길이 육로로 나 있는데 그 운하들로부터 파낸 흙이 그 양쪽으로 높이 쌓여서 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들은 바와 같이 수로와 육로 양쪽이 다 가능한 것이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개주로 이곳이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으며 군주의 도시 깜발룩이 개성입니다. 그리고 이곳 카이주인 개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 진실을 밝혀봅시다. 금성 천조.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에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카이주 쪽 본문에서 개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곡들의 직결 보관 창고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려 불교의 성지 센터라는 것으로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는 대주교구와 똑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교황청, 대법황청과 똑같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만 역사를 주작한 주작자들의 폄하의 의도가 반영되어 대주교구와 똑같다와 같이 묘사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대수도원 이 궁은 다름 아닌 고려 불교의 보강이 전 법왕의 인가를 받아 계승해서 고려 불교와 고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말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 중앙아시아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 법왕님들의 초상화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이 중원에서의 모신 정변을 진압하고자 이에 대한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 환웅천왕님의 신시배달에 이투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켜왔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가 이렇듯 동방견문록에 노출된 것입니다. 근대 아편전쟁까지 끝없이 인가되고 계승되어 왔었던 부처님들의 초상화였던 것입니다. 천조시대 부처님이 자리잡고 계셨던 곳이 천조가 되고 이 부처님은 천왕이 되셔서 천자인 황제를 인가하고 불법과 전통성으로 그 천자를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천병으로 자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센선인 자갈 제가화성의 군대를 천병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조를 하사, 카르사르, 신성, 개성이라고 부르고 이 천조의 질서가 미치는 곳이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천자는 천하의 권력과 병권으로 천조와 천조의 질서와 그 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금성천조를 묘사해 놓은 것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카이주 강 건너 성취에 있는 이 궁전의 거대한 홀에는 그 지역 고대의 모든 왕, 즉 부처님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황금색과 다른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것들은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을 이루고 있다. 승기한 제각각의 왕, 즉 부처님 상제님들이 자기 통치 기간에 그 초상화들을 덧붙여 나갔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 모두가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들의 초상화를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수도원의 궁전이 다름 아닌 부처의 궁전인 금성천조였던 것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금성천주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나는 건넌다에서 사마르칸트 즉 관중에서 3개월 동안의 여정 끝에 투르판에 도착하여 투르판에서 2일간의 휴식을 취할 때 카라코초를 관광하면서 투르판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고비 사막 쪽으로 검은 도시 카라코토가 나온다. 마르코 폴로는 이 도시가 파괴되기 1년 전에 들리면서 에치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도시의 우두머리였던 카라찬 주는 중국 황제를 폐해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중국 황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여러 전투에서 패하고 난공불락의 장소로 알려진 자신의 도시로 후퇴했다. 몽골인들은 이 도시의 젖줄이었던 하천의 물길을 돌려놓았다.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안 카라찬주는 우물을 받지만 물이 나오지 않자 80여 대의 수레에 보석을 싣고 와 우물 안에 묻었다. 그는 두 아내와 딸, 아들을 죽이고 탈출하다가 자기 기마대의 칼에 머리가 잘렸다.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인이 몇 번씩 수색을 했지만 그의 보석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몽골사에서는 몽골군이 여기 카라코트의 흑장군을 멸망시키지만 징기스칸도 이 전투 이후에 죽는다. 그래서 에치나와 카라코트의 지리 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굴 작업을 했던 르콕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실크로드의 악마들에서 1904년 11월 18일 도착했던 카라호자 카라코초 카라코트의 발굴을 언급하면서 르콕은 이 만이교 문서리의 발견을 기록하면서 무슨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같은 각주를 달아놓았는데 그 서구의 입구에 피로 얼룩진 법의를 걸친 채 살해된 불교승의 바짝 마른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보아 이곳에서는 불교와 만이교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르콕이 카라호자에서 본 피살자의 시체는 단 그 승려만이 아니었다. 남쪽에 있는 돔 형태의 건물 한 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르콕은 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소한 100구는 되는 불교승의 시체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많은 시체가 살해당할 당시의 끔찍한 부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어떤 두개골은 일격의 정수리에서 위턱까지 쪼개져 있었다. 르콕은 이 대학살을 중국이 자행한 종교 탄압으로 봤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력이 아니더라도 르콕의 사막에 묻힌 중국령 투르키스탄의 유물들의 책을 인용한 부분을 추리해보면 만이교 경전 단편이라고 주장하는 손바닥만한 증거물 외에는 이상의 인용문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 인용문의 이야기가 전하는 살해된 사람은 소고 입구의 불교성 한 명과 그 남쪽의 돔 형태의 건물의 일방명의 불교 승이 죽어 있는데 그것은 1000년 전에 중국에 의해 자행된 만유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라호자, 카라고초, 카라쿠자는 고려의 고죽국, 고창이라는 말로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만유교란 샤가모니 마니입니다. 샤가모니가 샤머니즘이고 만유교입니다. 르콕은 이 살해 현장을 1000년 전이라고 말하는데 신종 동궁 여지스남의 카라호자인 고창의 빈풍루기의 풍요로운 농토 지역은 약 60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바 중앙아시아 고창 지역이 너무나도 풍요한 벼농사 지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아시아의 사막화의 사건은 1850년도 이후에 발생했고 불교 승들의 살해된 시기의 문제도 1850년대 직전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체가 살해당할 당시의 끔찍한 부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내용도 그렇게 이해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미라가 살해당할 당시의 끔찍한 부상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그 서고의 입구에 피로 얼룩진 법위를 거칠 때 살해된 불교승의 바짝 마른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1000년 동안이나 피로 얼룩진 법위가 보존되기는 불가능하며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가 물길을 돌리든지 물길을 끊든지 해서 사막화가 되는 사건과 이 불교승들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1000년 전의 만유교에 대한 종교 탄압과는 만분의 1%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실크로드의 악마들 중에 그 인물 즉 1904년 카라호자에서 발견된 180cm의 프레스코 벽화는 만유교의 창시자인 만이를 그린 것이 거의 틀림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신비에 쌓인 인물의 초상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었다. 르콕은 죽기 4년 전인 1926년에 그 자신과 그룬벨델과 바르투스가 이 세 사람이 실크로드에서 가져온 전기증나게 풍부한 미술품들 중에서도 이때 발견한 9세기의 이 벽화를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한다고 기술했다. 놀라운 만유교 벽화 말고도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간다라 양식의 아름다운 등신대 불상이었다. 고전 미술의 영향을 받은 불상과 그리스풍의 조각이 이곳 카라호자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했다. 그것은 수수께끼였다. 그 외의 불교 유물 혹은 중국 유물을 소장했던 베를린 장벽 근처에 있던 박물관은 1943년 11월 23일부터 1945년 1월 15일 사이에 7차례 이상 연합군의 폭격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1000년 이상 수많은 전하와 지진, 우상 파괴자로부터 살아남았던 26점 그 대부분의 베제클릭에서 가져온 대형 벽화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오늘날 남아있는 곳이라곤 르콕이 1차 탐험을 다녀온 후 출판한 책 속의 대형 벽화 도판과 골짜기에 있는 석굴사원의 벽에 군데군데 뚫려있는 구멍들 뿐이다. 베제클릭에서 가져온 이 거대한 불교 골작품들이 끔찍하게 상실됨으로써 르콕의 유물 전부가 베를린 폭격 때 파괴된 것으로 널리 믿어지게 되었다. 폭격을 맞은 것은 유물만이 아니었다. 거의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한 발군 대원이었던 알베르토 그룬베델이 인신폭격을 맞아 그룬베델은 깊은 절망과 고독과 싸우다 정신병원에서 생애 최후를 맞았다. 불교승 수백 구의 시체가 있었던 카라호자 쿠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고죽국은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귀자, 굴지 등으로 바로 키타이, 가타이, 쿠타이가 구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입니다. 카라, 호자, 쿠자는 고려의 고죽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계주의 고죽국입니다. 아편 전쟁으로 청경이 함락된 이후 1만 년 유구하게 지켜왔던 전세계 종교의 중심 고려의 대법왕청에 이렇듯 무자비하게 서양에게 대학살 당했던 것입니다.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조선의 정복군인 청군의 패배로 1만 년 국권이 지켜왔던 전 세계의 정신적인 구심점 천조가 파괴되고 대학살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 민초들이 무너져 내렸던 천조를 다시 세우고자 청경을 세운 것이 바로 동학혁명입니다.